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 유여의 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여서 네, 그 조짐을 포착하자마자 들고 왔습니다. 네, 하도 반가워서요. 네. 정의당에서요, 5시 퇴근법을 도입해야 된다. 아, 칼퇴근법? 아니요, 5시. 9 to 5니까 그러니까 우리 6시 퇴근이에요. 그런가요? 1시간 앞당기자. 네, 박사님, 우리는 6시 퇴근이에요. 근데 5시 퇴근법을 도입하자고 했는데요. 네.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 된다. 그럼 정의당 당직자들부터 그렇게 한번 시키라고 해보죠. 그게 아니죠, 박사님. 네. 6시 퇴근도 요즘 힘들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뭐요? 자,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5시 퇴근이든 6시 퇴근이든 말하자면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줘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여기에는 아니요.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이건 진짜 5시 칼퇴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몇 가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업무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경제는 굉장히 유동적인데 이런 거 생각 못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은 칼퇴근법이 말하자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은 칼근무법도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주 5일제가 시행될 때 어려웠지만 주 5일제가 시행됐으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여기 있거든요. 네. 주 5일제 안 하는 곳 많은 거 아시죠? 실제로 할 수 없는 곳들이 많죠. 그리고요. 네. 대체 휴일제 안 되는 곳도 많아요. 네. 뿐만 아니라 네. 5시 퇴근이라고 칩시다. 전 이걸 보는 순간 오히려 꼼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꼼수요? 5시부터 수당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은 네. 그 돈은 누가 됩니까? 그리고요. 네.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넣게 되면은 네. 점심 먹다가 눈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네. 근로시간에 들어가는 회사도 많대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칼퇴근법 뭐 5시 퇴근법 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면 사실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으냐? 선진국에서는 근무 시간에 개인 전화, 카톡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담배도 못 피러 가요. 담배 못 피러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일일이 선진국 체크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요. 서 있어요. 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할 때 네. 개인 전화도 하고 박사님 혹시 이 광고 보셨어요? 회사에서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몰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선진국 같으면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해고 사유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근무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는 근무 시간은 많은데 이건 물론 굉장히 강도 높은 데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에 제가 월간조선 아니면 신동아에서 읽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업무 성과가 가장 높은 직원을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에 교환 근무를 시킨 거예요. 교환 근무를 시켰는데 코피 날 정도로 힘들었다. 근데 한국의 넘버원이 저거밖에 수준이 안 되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죽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힘들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9시 출근이다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9시부터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서 체조를 한다거나 작업복 갈아입는 건 다 맞춰야 되고 9시 땡 하자마자 바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근무 시간에 목욕탕 간다 뭐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죠. 국회는요. 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요. 9시에 출근을 해서 티타임을 가지는 데도 있어요. 티타임. 그게 이제 이른바 영국 같은 데서는 그 NHS라고 그래가지고 의료보험 이게 다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자를 더 받든 말든 본인 수입하고는 이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티타임 가져요 거기는. 그러니까 공식 업무 시간에 들어갑니다. 공식 업무 시간에 티타임을 가지기도 하고요. 네. 점심시간도 11시 반쯤 시작이 돼요. 몇 시까지요? 2시까지? 제가 1시 반? 모두가 다 그렇다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봤던 몇몇 사람들은 2시까지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네. 들어와서 3시부터 낮잠 자요. 언제 일해요, 그럼? 그리고 4시에 티타임해요. 네. 그리고 6시에 나가서 운동해요. 야, 그러면 이제 그리고 7시에 식권으로 밥 사 먹어요. 이게 신이 감춰둔 직장을 넘어서서 신도 모르는 직장이군요. 9시에 수당 찍고 나와요. 네. 오버타임, 근데 추가 제가 근무 수당. 진짜 일 많이 하는 사람도 봤어요. 네. 근데 정말 묘하게 왜 제 눈에는 이런 사람들만 보였죠? 아, 그러니까 지금 뭐 5시 퇴근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전에 그러면 제대로 근무하는, 말하자면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 이것도 감수해야만. 아예 안 되죠. 그러면 제대로가 뭐냐, 또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죠. 그럼 제대로가 뭐냐? 그러니까 적어도 뭐 5시에 뭐 칼퇴근을 안 시키면 이거는 업주나 고용주를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시 칼퇴근을 이제 어쨌거나 슬로건을 걸었고 사람들이 또 찬성을 하겠죠. 표를 의식했겠죠. 네. 5시 칼퇴근이라는 게 우리 지금요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제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사람 직업군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두 공이 할 수 있어요. 공무원과 공기업. 네, 공무원과 공기업이죠. 예, 거기에서는 육아휴직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휴가도 잘 쓸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퇴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지 않으면 수당 잘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외의 직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쓴다거나 아니면 연가를 쓴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병가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림이 똑같은 이런 법 발상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착해지는 법보다 더 제가 볼 때는 법적이지 못한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노조 조직률이 10% 내외인데 정말로 말하자면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이 노조 바깥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 박사님, 대한항공 그 노조 들으셨어요? 아니요. 기장 그 네. 비행기 뭐라고 하죠? 승무원이 아니고 기장, 파일럿. 파일럿 기장 말고 승무원이 아니고 맞나요? 파일럿들 네. 노조 한대요. 노조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파업을 하겠대요. 아, 파일럿들이. 네. 네. 이유가 뭐게요? 뭡니까? 연봉 5천만 원 인상. 그 전문직답게 세게 불렀네. 네. 근데 뭐 사장단이 5%인가 뭐 하여튼 인상을 했으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뭐 해달라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5천만 원이 누구 연봉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 또 함정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보면 네. 사실 지금도 파일럿 없이 자동 운행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일럿은 앞으로 없어지는 직종에 속하고 미래 네. 예측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이 서비스, 스튜어디스, 그러니까 이거를 저 스튜어디스라고 안 그러고 캐빈 크루라고 그러죠, 요새는. 이 승무원들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박사님, 파이럿을 한 사람 만들어내는 건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그 뭐 대한민국에서는 글쎄, 공사 졸업생들도 많고 본인이 또 학교 다니는 본인이 하는 경우도 경우는 많고. 없습니다. 거의가. 물론 여기도 예외가 있겠지만 외국에서 에비에이션 스쿨 가서 면허 따는 경우도 그 있죠. 면허만 갖고 시간이 안 되잖아요. 네. 비행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 시간은 이제 보조 파일럿으로 들어가서 채우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요.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공군사관학교 출신이고 공군이었고 네. 30억이었나요? 한 일인당. 사람 만드는 돈이 300억이었나요? 파일럿 양성 비용. 어마어마한 네. 제가 숫자가요 3억을 넘어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돈 계산이 어려웠어요. 공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가 심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럿을 만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오면. 근데 그거는 그 복무 규정, 그 복무 연한을 지킨 다음에 나가는 거니까 뭐 그걸 갖고 저는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반대예요. 네. 그 복무 연한도 법이잖아요. 네. 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높여야 된다. 왜냐면 물론 지금 현행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없어요. 않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직군이면 공군에서 좀 활약해 주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가는 건 못 잡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죠. 중국에서 돈을 3배를 준다. 네. 우린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 한국에서는 우리한테 대우가 나쁘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중국에서 세배를 받는다 치죠. 네. 그럼 가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다만 중국 회사보다 한국 회사가 좀 나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뭐 복리 후생이라든가 뭐 어떤 그 근무 관행이 훨씬 더 선진적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계산해서 본인이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비교할 필요 없이 저는 그래서 아까 노조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귀족 노조예요. 어쨌거나 받고 있는 돈이 작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노조를 하고 파업을 했을 때 피해는 누가 볼까요? 뭐 하는 일에 비해서 뭐 본인들이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네.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파업은 별로 좋게는 안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또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게 상류층 아니냐.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 상류층을 대상으로. 네. 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봉급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뭐 네. 뭐 기분이 썩 석연치는 않습니다. 네. 5시 그래서- 칼퇴근법이면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참 빨갛다 노랗다. 세상이 빨갛다 노랗다 검정색 이건 나눌 수가 없잖아요. 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네. 법도 정확하게 하기는 참 힘든데 이 모든 걸 국가에서 퇴근 5시로 정하는 것이 이게 약간 뭔가 후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1인당 하루에 1시간씩은 강제 운동하게 만드는 운동 촉진법. 박사님처럼 배 안 나오게? 그렇죠. 저도 운동 열심히 할 때는 진짜 배나 TV 1년 전 거 틀어보시면 저는 세영이 배나 좀- TV가 배나와 TV인 줄 알았어요. 배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아무튼 그래서- 아이고 강제 운동법 이런 거 만들고 네. 그러면 하루에 밥 3끼만 먹게 만들고 그렇죠. 4끼 5끼 먹으면 살찌니까. 그렇죠. 네, 그뿐이 그럼- 아니라 네. 아침에는 걸어서 학교 가기, 네. 살 빠지게 네. 이렇게 다 강제하죠. 왜 다 강제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제 쓰나미 방지법 뭐 이런 거. 그럼 지진 방지법. 그럼 지진 나면 누구를 숙제 열심히 하는 법. 누구를 어떻게 처벌하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요. 독일은 영업 시간을 규제하잖아요. 네. 좀 이렇게 모든 게 규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80년대, 90년대까지는 굉장히 심했죠. 예를 들면은 유럽에서는 은행이 3시면 문 닫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도 3시에 문 닫는 날도 있고 11시에 닫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근무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슈퍼마켓 90년대만 해도 일요일 날 안 했죠. 토요일도 토요일 안 날 하고. 오전만 하거나 안 했죠. 네. 그리고 근데 지금은 1년에 5번씩 일요일 날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슈퍼마켓이 오후 5시면 문 닫았어요. 근데 요즘 8시예요. 네. 근데 박사님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독일 열차 충돌한 거 네. 기사 보셨습니까? 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독일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독일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기차선이 하나였어요. 복선이 아니라 예. 단선. 그게 왜 충돌을 어떻게 하냐고 다들 네.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게요 미넨 옆에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사고 난 기차가 이체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레기오널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동네 우리식으로 하면 지역 간선. 조그만 간선이 아니라 기차에 지선. 네. 지나다니는 거였는데요. 이게 시간 맞춰서 하나가 가고 하는데 독일도 이만큼 너스내졌습니다. 이 사고 날 수가 없이 칼같이 네. 움직였었는데 시간대를 못 맞춘 거죠. 그렇군요. 네. 이 느슨해진 독일. 과연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저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네. 독일이 왜 축구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엄청 느리게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 같은데 정교합니다. 팀워크에 관한 한 세계 최고입니다. 뛰는 것 같지가 않던데. 무지 많이 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발발 뛰는 것 같고. 그건 한국은 순간 스피드가 빠른 거지 사실 전체 체력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법을 보면서요, 그냥 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다 법을 하겠다고 지금 포퓰리즘 입법 하더니 이제는 선거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5시 퇴근법. 그렇다면 정의당 당직자들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의당에 근무하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네. 그것부터 한번 추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네.
사람의 생활을 모든 사소한 것들을 네. 법으로 강제하려는 거 이거 별로 저한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법인데 네. 이렇게 그냥 포퓰리즘적으로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